은퇴기에 금융관리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금융관리 5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은퇴기 금융생활 가이드 속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재무 설계를 수립합니다. 기본적인 얘기지만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고 빚이 얼마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월 내가 얼마의 돈이 흐르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간단하게 월 생활비,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메모장에다가요. 그 들어온 것, 나간 것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 하기는 어렵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놔도 이번 달에는 얼마가 부족했구나,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구나를 생각하는데 이것을 나의 건강한 수명, 앞으로를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고요.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쓰는 것을 줄이고 또 벌 수 있는 것을 늘리는 겁니다. 벌 수 있는 것을 늘리는 첫 번째는요. 만약에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약 30만 원에도 확인하는 거고요. 또 금융적인 지식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에서 꾸준하게 따박따박 연금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 뭐 연금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퇴 후의 경제 생활을 위한 준비가 만약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실패로 나락에 빠지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정부가 있구나, 사회 안전망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읍면동 지자체 그 복지 담당관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니어들이 많은데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은 잘 못 드시더라도 그 자녀들을 배우고 그리 지금까지 성장하게 해주셨고요. 또 젊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노후에 이런 것을 공적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약간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방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약 심하면 25% 정도 일자리가 변한다고 하고요. 지금 14세에서 뭐 한 20 몇 세 정도의 청년들은 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후 세대는 또 좋아지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가진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대세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조금은 열린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시니어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계 그런 조치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치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시니어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하루에 꾸준히 1시간씩 운동을 한다는 것, 이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강이 나와 또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가지고요. 70대 이후에 아직 90세 넘도록 정정하게 아시는 지인 선배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시작한 나이는 70세 이후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스트레칭, 아주 작은 걷기부터 시작을 했음을 명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금융사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한 번 실수하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고요.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금 멈춰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관심이 있는 자녀나 이런 것을 빙자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약간 욕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1%인데 10%를 뭐 보장해 주겠다, 20%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비단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문도 두드리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응답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시니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한 계층입니다.
정확히는 50대 지금 50대 정도의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전체 연령에서 부가 많은 계층이고 또 60대로 갈수록 그런 쪽도 자산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니어들은 집 한 채 있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청년들을 보면요. 지금 당장을 보면 미래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부한 시니어 계층에게 그 중에서도 또 차별이 나겠지만 많은 상당수 분들은 상속 및 증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혼자서 돌아가시니까 반려동물에게 그 막대한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자주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런 컨텐츠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불리는 것이 그 이전에 근로소득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에 대해서 특히 상속증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본 은택이 금융생활의 5가지 원칙을 이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 상태를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가 지원을 확인을 하고 예방과 의료비를 준비하고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승 및 증여 상담을 하라라고 5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골에 내려가서 집이 있고요. 그 앞에 텃밭에서 먹을 것을 가질 수 있고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흐를 수 있고 건강하고 옆에 아주 행복한 이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분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어쩌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초월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주를 느끼는 삶, 그리고 그 전에는 자신만 돌아봤다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삶, 이런 아름다운 삶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한적한 것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것들,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주변 관계,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기본을 지키면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처럼 정보통신 이런 시대에 금융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쌓는 이런 것들로 자신을 무장한다면 노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